만족시킨다. 극한값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극한값. 그런데 구하기에 앞서 결국엔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예요. 얘가 8n제곱이고 얘가 8n 플러스 1제곱이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8n제곱으로 나누거나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잘 보면 보세요. 내가 이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어떤 것을 알아내야 될까를 문제를 먼저 결론을 먼저 보고 본다면 그래 8n제곱으로 나눠준다면 1-8n제곱분의 1이 될 것이고 8n제곱 8n제곱 그리고 4의 n-1제곱 그리고 an 플러스 8n제곱으로 나왔으니까 8 남고 그리고 bn 이렇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쪽은 0이 될 것이 같고 그쵸. 그리고 여기는 뭔가 요거랑 그래 요거를 알아야 되겠구나. 요거는 뭔가 나오겠죠. 뭐 간단하게 되겠죠. 여기는 숫자 아예 8이었으니까 결국엔 리미트 bn을 모르고선 리미트 an을 모르고서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먼저. 그러면 8n제곱 그리고 4n제곱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4분의 1인 거죠? 왜? 4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4의 n-1제곱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 얘가 뭐가 돼? 8분의 4, 즉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다시 쓴다면 4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 요거 정리하면 여기에 이제 an을 붙여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좋아요. 4 곱하기 2n제곱분의 1 그리고 an 따라서 얘를요 구할 때 2n제곱분의 1을 양변으로 4 곱하기 2n제곱분의 1로 양변을 나눠줘도 되고 4는 뭐 상수니까 놔두고 귀찮으면 2n제곱분의 1에 an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걸 잠깐만 변형시켜 보면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 등비수열의 합. r-1분의 a에 r에 몇 개예요? 1, 2에서 n-1 하나 더 있으니까 n개예요.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an 그리고 2의 n제곱이죠. 따라서 분모 분자를 2n제곱으로 나눠준다면 2n제곱 분의 an 1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사실 요게 1이고요. 2n제곱 마이너스 1만 남잖아요. 그래서 요걸 지워보면 결국 남는 것이 2n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2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 마이너스 2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n이 한없이 커갈 때 2n제곱 분의 an이라는 것은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 양 끝에 어때요? 1, 1 이렇게 되니까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는 우리 극한의 대소에 관한 그 성질을 이용하면 요것의 극한값은 1이 된다. 양쪽이 1이 가니까 n이 한없이 커가면 리미트 즉 요거죠. 리미트 n이 한없이 커갈 때 2n제곱분의 an이라는 값은 여기도 극한이 1이고 여기도 극한이 1이니까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극한이 여기가 이제 앞에 4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요 극한이 뭐가 되냐면 이게 1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것만 보고도 딱 1이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극한 전체로 4분의 1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 결국에는 얘 bn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bn은 조금 딱 봐도 이걸 어떻게 하지? bn 자체를 구해내는 건 아닌데 이게 b1, b2, b에서 bn까지 합인데 그것이 이렇게 n분의 3n 플러스 1, 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1 그래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양쪽의 극한값이 3인 건 알겠다. 그런데 이게 뭐 bn이 필요한 건데 리미트 bn이 필요한데 왜 시그마 bn 시그마 bk가 있나? 이게 중요하죠. 잘 보세요. 시그마 bk가 k는 1부터 n까지가 요게 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n분의 3n 플러스 1.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사실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것의 극한값이 n이 한없이 커가면 이게 3으로 가고 얘도 한없이 커가면 3으로 가니까 이것의 극한값인 리미트 시그마 bk k는 1부터 n까지 n이 한없이 커가면 얘의 극한값도 역시 3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더라는 거죠. 요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이 시그마가 아니라 요가 없는 거 아니라 bn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얘는 b1에서 b2에서 점점점 원래 bn까지 합이에요. bn까지 합. 그럼 n이 한없이 커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뒤에다 계속 더해간다는 거예요. 점점점에서 bn 플러스 1, bn 플러스 2, n이 한없이 커간다는 거예요. 계속 더해간다.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잖아요. 이거. 그럼 선생님 이거는 무한급수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부분합의 극한이잖아요. 부분합의 극한, 시그마 bk 부분합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랑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즉 무한급수의 합이 3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예, 의외로 간단하죠.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아, 부분합의 극한이니까 이게 무한급수의 의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무한급수가 수렴해. 즉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죠. 시그마, 여러분들 책엔 다 AN으로 써 있으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참고서든 교과서든 어디든 다 있을 겁니다.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정말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얘가 뭐예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라는 거예요. 리미트 bn은 0이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이 이론에 의해서 리미트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부분합의 극한 즉 무한급수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그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것. 이걸 이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볼게요. 보세요. 자 이제 끝났죠. 자 8n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준 이쪽을 보니까 이쪽의 극한값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여기 극한값이 4분의 1이었죠. 그래서 4분의 1분의 1이어서 결국 답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쪽의 극한값이 0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좋은 점인데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틀렸으니까 기분은 나쁘겠지요. 틀린 학생들은 분명히 기분이 나쁘지만 근데 문제의 구성 요소상 또 이게 괜찮은 문제인 것이 그렇잖아요. 틀렸다고 나쁜 문제는 아니잖아. 어려운 문제인 거지. 나쁜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개념을 배울 수 있는 문제라면 좋은 문제예요. 틀렸어요?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배울 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예. 계속 기분 나빠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됐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됐다. 아하, 나는 무한급수의 그 정의가 좀 약한 거였구나. 꼭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 이걸 잠깐 생각 못한 거였었구나. 무한급수 나 공부 많이 했는데. 그래요. 공부했더라도 이런 것들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공부했다고 그게 다 떠오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많은 연습, 그런 문제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시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급하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이것까지 다시 한번 공부해 주는 거.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 플러스, 우리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수열의 극한의 대수에 관한 성질들이라고 이제 우리 책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게 무한급수에 관련된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무한급수에 관한 문제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13번, 14번 세트형 문제.